안녕하세요. 구라쌤이에요.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과탐이죠. 보통 제가 과탐 같은 경우는 쇼츠로 올리려고 좀 시도를 많이 하는데,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쇼츠가 이제 3분 안에 그걸 영상을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빨리빨리 풀어가지고 3분 안에 딱 찍고 그렇게 만드는데,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3분 컷이 안 되더라고요. 이제 물리적으로 이게 설명을 하면서 이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네,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냥 롱폼으로 올리자 해가지고 롱폼으로 그냥 찍을 생각입니다. 이제 이 문제 빠르게 한번 풀어볼까요? 이제 뭐 서론이 길 필요는 없으니까 바탕에서. 자,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일단은 A라는 물체가 9H에서 출발했으니까 당연히 9H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 같은 경우는 9mgH로 시작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찰 구간을 한 번 지날 때마다 손실되는 에너지를 E라고 잡으면 9mgh에서 9mgh-2로 바뀔 거예요. 그리고 B는 이때는 빵이죠, 빵. 그리고 빵이고, 그 다음에 이제 B로 충돌을 하는데 A가 이제 B가 충돌하고 나서 마찰 구간 2를 지난 다음에 정지하는 형태죠. 그래서 맨 마지막인 상황에서는 7mgh로 B가 생겨버릴 거고, 그리고 얘는 mg-h가 되겠죠. 포텐셜 에너지가. 그 다음에 마찰 구간을 지나기 전이었다면 mgh 플러스 2 이렇게 됐을 것이고, 얘는 mgh 플러스 2 이렇게 되었겠죠. 그래서 이제 충돌 이전과 이후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건데, 일단 전체 기의 관점으로 본다면 마찰 구간이 세 번 지나졌잖아요. 근데 역학적 에너지 총합의 변화가 9mgh에다가 빼기 7mgh 더하기 mgh 이게 3,2인 거잖아요. 그래서 2mgh 빼기 mgh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충돌 전후의 관점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여기에서 바뀌는 분들이 아주 많을 거예요. 아주 많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써야 되는 상황이 이제 뭐인가요? 충돌 전후에 어떻게 변화를 하느냐를 이제 관계식 하나를 끌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한단 말이에요, 학생들이. 여기까지는 하는데 관계식 하나를 더 만들어야 돼요. 이를 없애줘야 되니까. 근데 그게 어렵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은 운동량 보존을 쓰는 겁니다. 충돌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되는 게 운동량 보존이에요. 운동량 보존. 근데 일단은 B가 처음에는 속도가 0빵이었잖아요, 빵. 빵이었는데 V로 바뀌었다고 한번 해봅시다. 충돌 후에. 근데 A와 B가 질량이 1대2 비율이니까 B가 V만큼 변하면 A는 2V만큼 뒤로 변할 거예요. 그래서 A의 처음 속도, 나중 속도가 이렇게 뭐 V2, V1 이렇게 있다면 얘는 마이너스 2V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뭐 이제 이걸 어떻게 쓰느냐? 이건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쓰느냐? 이제 이걸 알려드릴 겁니다. 일단 첫 번째, A에서 충돌 전후에 바뀐 에너지가 있잖아요. 역학적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가 이렇게 바뀌었고, 역학적 에너지가 이렇게 바뀌었고. 근데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 이거 같은 경우는 키네틱 에너지의 증가량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키네틱 에너지 A의 감소량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 우리가 키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라고 쓰는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델타를 씌워주면 어떻게 바뀌느냐? 델타 K는 2분의 1 델타 mv 제곱인데 질량이 뭐 상대성 이론도 아니고 질량이 바뀌진 않으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은 아니니까 그래서 m은 그냥 상수 취급합니다. 2분의 1 m 델타 v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델타라고 하는 거는 변화량이잖아요. 그래서 나중 값에다가 처음 값을 빼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2분의 1 m v2제곱 빼기 v1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어떻게 쓰느냐? 지금 천천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분의 1 m의 v2 플러스 v1 합차 공식을 씁니다. v2 마이너스 v1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델타 v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합쳐줘요. m이랑 델타 v를 합쳐주면 2분의 1 m 델타 v v2 플러스 v1 이렇게 됩니다. 근데 m 델타 v가 뭐죠? 델타 p잖아요. 델타 p 운동량 변화량.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델타 p의 2분의 v1 플러스 v2.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 2분의 v1 플러스 v2는 뭐죠? 평균 속도잖아요. 우리가 v 바라고 쓰는 거. 그래서 뭐라고 쓸 수가 있느냐? 델타 p 곱하기 v 바입니다. 따라서 키네틱 에너지의 변화량이 델타 p의 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냥 즉석에서 생각해낸 거긴 한데 아마 저보다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제가 먼저 생각한 건 아닐 거예요. 뭐 유명한 강사님들 많으시니까 그분들이 먼저 생각하셨겠죠, 당연히. 당연히. 저는 그냥 일개 그거일 뿐인데. 그래가지고 뭐를 쓰는 것이냐? 이제 충돌 전후에 운동 델타 P는 같잖아요? 델타 P는 같잖아요? 델타 P는 같은데 이제 델타 P가 1대1로 같단 말이죠. 1대1. 그럼 뭐를 의미하느냐? 이 K의 변화량의 비율이 뭐랑 같다? 평균 속도의 비율과 같다. 라고 결론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 델타 EK를 한번 봐볼까요? 자, A의 델타 EK는 뭐였죠? 9mgh에다가 마이너스 2에다가 mgh 플러스 2였죠. 빼준 거. 그래가지고 9mgh 빼기 mg 라지 h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가 있고 B 같은 경우는 7mgh 플러스 2였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바꾸면 되느냐? 우리가 여기에서 이 공식에서 mg 라지 h는 2mg h 빼기 3이잖아요. 이걸 여기다 넣으면 그러면 9mgh 빼기 2mgh 플러스 3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7mgh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를 의미하는 거냐? A의 델타 E 키네틱 에너지 변화량이랑 B의 델타 키네틱 에너지 변화량이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1대1이기 때문에 평균 속도 값도 1대1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느냐? B의 평균 속도가 뭐였죠? 2분의 1 B였잖아요. 2분의 1 V였잖아요. 0에서 V로 왔으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뭐랑 같다? A의 평균 속도 변화량, 평균 속도 값이랑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무슨 결론을 내렸었죠? A의 V2 빼기 V1이 마이너스 2V. 그러면은 V2 플러스 V1은 2로 나눴을 때 2분의 V였죠. 그러면 V2 플러스 V1이 V인 겁니다. 따라서 연립하면 어떻게 되느냐? V1이 2분의 3V죠. V2는 마이너스 2분의 V죠. 마이너스 2분의 V. 그래서 이거를 키네틱 에너지를 환산하면 우리가 2분의 1 mv제곱 이렇게 넣어주면 이게 2k잖아요. 그래서 2k1이랑 2k2가 v제곱의 비율이랑 같기 때문에 따라서 9대 1이 되는 겁니다. 2k1과 2k2의 비율이 9대 1이 된다. 이렇게 결론 낼 수가 있죠. 그러면
9대 1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내가지고 무슨 결과값을 낼 수가 있느냐. 뭐가 9대 1이다? 얘가 9면 얘가 1이다 라는 결론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연립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관계식 하나 설정할 수가 있죠. 그러면 9mgh 빼기 2에다가 mgh 플러스 2에다가 9 해주면 값이 성립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9mgh는 9mg 라지 h 플러스 1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요거를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mgh는 2mgh 빼기 3이었으니까 그대로 넣어볼까요? 9mgh 18mgh 빼기 27 2 플러스 12 그러면은 mgh는 9mgh는 17이네요. 9mgh는 17이니까 그러면 여기를 그대로 넣어주면 9mg 라지 h 플러스 17분의 90이죠. mgh 그죠? 가지고 연립을 해주면 빼주면 소거를 해주면 17분의 153인가요? 9 곱하면 153이니까 63이네. 63mgh는 9mg RGH가 돼서 H는 얼마가 된다? 17분의 7H가 된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푸는데 설명해가지고 푸는데 한 5분 정도 걸렸네? 아닌가? 7분인가? 예. 근데 이게 모델이 이게 멈춰버렸네? 그래가지고 이제 마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전체 구조를 봤을 때 이제 처음에 관계식 하나 끌어내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고 근데 그 다음에 뭐를 하느냐 델타 EK의 변화량이 EK의 변화량의 비율이 뭐랑 같다? 델타 P가 같기 때문에 평균 속도 비율이랑 같다. 평균 속도 비율이랑 같다는 거 이끌어내가지고 델타 EK가 마침 1대1이니까 그리고 델타 EK가 마치 1대1이니까 평균 속도도 1대1이다. 따라서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를 구할 수 있고 처음 속도, 나중 속도의 B도 절대값의 B도 3대1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각각의 운동 에너지는 9대1이 될 것이고 그래서 관계식 하나 더 이끌어낼 수가 있다라는 결론 나온 거죠. 이렇게 풀면 됩니다. 예, 좀 길었네요. 원래 빨리 풀고 싶었는데 이게 좀 녹화를 여러 번 트라이를 해보다 보니까 이게 3분 안에 찍기는 너무 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한번 촬영해봤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솔직히 좀 너무 긴 것 같아요. 아마 더 좋은 풀이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풀었다. 딱 그 정도 선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한번 더 좋은 풀이가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여기까지 한번 녹화해 보도록 하고 다음 문제에서 뵙겠습니다. 구박.